네, 세무사과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변칙적인 어떤 이익의 증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변칙적인 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증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증여세의 내용을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볼 게 이제 신탁 이익의 증여부터 가게 되겠죠. 어,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하나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신탁이익의 증여로부터 갈게요. 신탁이익의 증여부터 그 다음에 방금 봤던 보험금, 그쵸? 그 다음에 저가, 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죠. 변칙적인 거래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증여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증여세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증여받는 사람한테 증여세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증여세를 어떻게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거래를 사용하는데 이 거래가 뭐예요? 변칙적인 거래죠.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해서 세법은 이것을 그대로 허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찾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부분에 이해를 해야 이런 거래에 따른 어떤 증여세의 과세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 법문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절세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신탁의 이익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가 신탁의 이익의 증여다. 여러분 신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맡기는 거죠. 그렇죠. 맡겨서 어떤 뭐 그냥 이렇게 생각 펀드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재산을 맡겨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이익을 뭐 맡긴 사람 즉 위탁자가 받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위탁자가 누구에게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게 하겠다. 자, 위탁자가 타인에게 이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하는 수익자로 지정했다. 또는 이익이 아니라 그냥 원본 자체를 그냥 줬다, 지정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거는 뭐예요? 증여한 겁니다. 그렇죠. 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위탁을 했어요. 위탁을 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나온 수익을 자 B가 받는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받는 수익을 뭐가 받는다? B가 받는다. B가 받거나 원본 자체에 대한 수익을 B가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 여기 볼게요.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경우 그러면은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증여다. 자,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수익을 받을 때 증여다. 네, 이게 뭐냐면 신탁의 이익을 가지고 증여하는 이런 행위, 이것들도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그래서 이건 솔직히 뭐 조금 이해하기가 되게 편한 거죠. 편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볼 게 뭐냐 하면 이제 보험금의 증여죠. 그 다음 볼 게 이제 보험금의 증여인데, 보험금은, 말 그대로 보험금을 타는 수령인과, 그쵸? 그 다음에 보험료의 어떤 납부자가 다르다. 그쵸? 갑이 탔는데, 납부자는 누구예요? 을이 납부를 한 거예요. 보험료를 을이 납부하고 갑이 탔다. 예를 들어, 갑이 600을 탔는데, 전체 400 납부액 중에, 자, 누가? 요 100만큼을 을이 납부해줬다. 나머지 300은 뭐 갑이 납부한 건 맞아요. 근데 이 100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납부를 해줬다는 얘기죠.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 납부한 400 중에 100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즉 이 150의 부분은 뭐가 된다? 증여가 된다. 이거는 증여가 된다. 또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요.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뭐 받았어요? 증여받았어요. 그래서 갑이 보험금을 탔는데 을로부터 증여받아서 납부를 한 거예요. 즉 100만큼을 을로부터 받은 가액으로 납부한 거죠. 그렇다면은
요 100도 증여고 그 다음에 받은 600에서 400 중에 100을 받아냈으니까 요 비율만큼에서 증여세 과세는 100을 빼고 그럼 뭐예요? 나머지가 50이죠. 그럼 증여받은 가액 결국 100과 50을 더한 150이다. 네. 이게 뭐냐면 일부를 증여받아서 납부를 했다. 돈을 받아 납부했다. 이럴 경우 100을 받아서 납부했다면 자, 600 받은 것 중에 400분의 100만큼의 비율에서 자, 요 100을 뺀 50. 이 50과 요 100을 더한 가액이 뭐다? 증여 가액이다. 네, 요게 이제 또 증여에 따른 이익으로서 뭐가 과세가 됩니까?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두 가지 봤어요. 하나는 신탁 이익을 증여하는 경우. 그 다음 또 뭐죠? 보험금을 통해서, 보험금 납부를 통해서 증여하는 경우. 자, 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볼 게 뭐냐면, 그 다음 볼 게, 자,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예요.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저가 양수, 뭐죠? 싸게 사고, 고가 양도, 비싸게 팔아주는 그런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자, 먼저 저가 양수 부분을 볼게요. 저가 양수라는 게 뭐죠? 싸게 파는 거죠. A가 B에게 양도를 했어요. 뭔가를 팔았죠. 예를 들어서 토지를 양도했다. 근데 이게 10억짜리였다. 시가가 10억짜리였는데 이 10억에 양도하지 않고 왜 B한테 이게 이제 특수관계 자식이라고 친다면 자식이란다면 이 10억짜리를 되게 어제 낮은 가액 5억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5억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작아지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익인 A가 낼 어떤 양도소득세도 작아지게 되고 그렇죠. B는 10억짜리를 5억에 삼으로써 그 시세의 5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냥 이익을 그대로 증여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가 양도, 저가 양수, 고가 양도라는 것은 이 B가 이익을 증여받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게 그냥 일반 아무 상관없는데 일어날까요? 아니죠. 이게 특수관계인 간에 일어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 이거를 어떤 이익을 증여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인 간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일어날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보면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 시가의 30%와 3억 중 작은 금액보다 크다. 지금은 뭐 이게 10억이니까 시가가 30%와 3억 중 같아 버리죠. 즉 뭐냐면 지금 5억에 갔는데 5억과 10억의 차이가 5억인데 이것이 30%와 3억 중 작은 금액보다 커 버리죠. 이럴 때 증여로 보는 가액이 얼마냐? 자, 시가 10억과 양수대가 5억 그리고 시가 30%와 3억은 동일하죠? 얼마예요? 3억 부분이에요. 똑같이. 따라서 10억에서 5억을 뺀 5억에서 3억을 뺀 얼마? 2억이 자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게 요 시가와 양수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요거를 차감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요거보다 작아버리면 되지 않냐. 이 예에서 그러면 5억이 아니라 8억으로 하면 어땠을까? 그러면 자 8억으로 하게 되면 2억인데 여기서 3억 빼면 없죠. 마이너스 1억이니까 나올 게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러면 저가 양수를 한다 했을 때 10억의 30%와 3억 중 작은 금액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증여세도 나오지도 않고 또 양도소득세도 이게 절세가 되고 증여세도 없이 이렇게 이걸 진행할 수 있지 않은가. 예, 맞습니다. 합법적으로 결국 시가의 30%와 3억 중 작은 금액
보다 요 차액을 나지 않게 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 시가를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시가. 이 시가가 거래가액, 실제 이 자산의 거래가액을 얘기하는데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그 시가로서. 그럼 뭘로 갈 수밖에 없냐? 감정가액이 나와야 돼요. 감정가액. 이 감정가액이 기준시가 10억 이상의 자산이라면, 재산이라면 감정가액 두 군데. 자,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의 평균을 내야 되고요. 10억 이하라면 한 군데만 감정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결국 감정평가를 받아서 요 시가와 양수대가를 결정할 때 요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중 작은 것보다 나지 않도록 설정하게 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또한 요 가액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이제 합법적으로 절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만약에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그냥 일반 개인 간에 이렇게 된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근데 어쨌든 세법은 어떤 특정한 어떤 경우와 이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다. 근데 이때는 기준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요거가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럴 때 그러면 증여재산가가 얼마냐? 시가와 양수대가의 차이에서 무조건 얼마를 빼요? 3억을 빼요. 네, 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요, 이 시가와 양수대가 차이가 3억이 벌어지지 않으면, 3억 이상 나지 않는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반대 케이스가 뭘까요? 예, 이제 고가 양도겠죠. 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고가 양도 똑같은 얘기죠.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렇죠. 비싸게 판 겁니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30%와 3억 중 작은 금액 이상인 경우 양도 대가와 시가에서 시가의 30%와 3억을 차감합니다. 고가 양도인 거죠. 그쵸? 고가 양도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뭐 A에서 B로 간다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시가 5억짜리를 시가 5억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10억에 양도한 거예요. 이 A가 이제 자식인 경우겠죠. 자녀의 5억짜리 토지를 부모가 10억 주고 사주는 그렇죠. 고가 양도의 경우에요. 그러면 이 A는 5억짜리를 10억에 팔았으니까 얼마? 5억의 무상 이득을 얻은 거죠. 어쨌든 이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양도 대가와 시가의 차액 그리고 시가의 30%와 3억 중 작은 거죠. 지금 시가는 5억이죠. 그러면 5, 35, 1억 5천 작은 거니까 1억 5천이겠죠. 그러면 양도 대가 10억과 5억 그러면 5억에서 1억 5천을 빼니까 얼마? 이건 또 3억 5천이 나오네요. 이렇게 3억 5천의 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가 양도의 경우도 이것도 결국 뭐냐면 이것을 시도한다 했을 때 결국 이 양도 대가 설정 시가와의 차액인데 그것이 얼마가 안 넘어가게 시가의 30%와 3억 중 작은 것을 넘어가지 않게 이 부분을 설정하게 된다. 시가는 결국 감정평가 설명드린 대로 감정평가 가액을 가지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감정가액의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양도 대가를 설정해서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증여재산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걸 참고로 알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거겠죠.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다 그렇다면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가 이제 되는데 이럴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은 양도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무조건 얼마를 뺀다? 3억을 뺀다. 결국 그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3억 차이가 안 나면 증여세로 과세될 게 있다 없다. 증여세로 과세될 것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변칙적인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살펴봤고 앞으로도 계속 그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